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묘기지권 토지주권으로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지난 그 3회인가요? 3번에 걸쳐서 진행된 것을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또 진료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이 알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쉽게.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꼭 그 이전에 세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강의를 가볍게라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이런 거구나, 투자로서는 어떻게 접근을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 그 스토리라고 하죠. 스토리 형식으로 꾸준히 하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묘기지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관심 가질만 합니다. 물론 당장이 아니라 향후 뭐 변할 겁니다. 계속 장모 시설이 그 시설이 어떤 문화라고 하죠. 이게 계속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인구가 소멸되면, 그렇죠? 뭐 아이가 한둘 낳는데 이 한둘 조상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럼 결국은 어느 손대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정리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정리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한 곳에 이제 봉안시설 모신다든지, 봉안시설, 그 납골시설 말이죠. 납골당, 봉안시설이라고 하죠. 봉안시설 모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매장 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은 서서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 여부를 떠나서도, 지금 당장 투자 여부 떠나서라도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례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클릭하면은 바로 대법원 판례 변경 이해하기 나오죠. 얼마 전에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1일. 그렇죠? 2021년입니다. 5월 1일. 취득 수요용 분묘기지권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들어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취득 수요용 분묘기지권입니다. 이게 뭡니까? 취득 수요용이 20년 평형 공연하게 뭐 쓰면은 취득과 수요가 돼서 분명히 인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총리가 20년 총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뭡니까? 청구한 날입니다. 그 매장 문화 설치한 날부터가 아니라 들어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기사가 괜찮은 기사더라고요. 근데 파복 광고가 왜 이렇게 그냥 많이 나오는지 그냥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기존 판례가 바뀌었다. 분묘기지권은 관세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셔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에 그동안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도 토지 사용료를 별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왔죠. 무상으로 쓴 거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소유권이 이렇게 정보 박탈되는 것보다 재료는 내야 되지 않냐 이거죠.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땅에서 조상묘를 관리하고 있던 B씨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나눴다. 당시 A씨는 경매로 땅을 사들였지만 해당 토지에는 B씨 조상묘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2014년 10월부터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자신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지급하라는 것도 맞고 거부한 것도 맞고, 그렇죠?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간이 이때는 뒤로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니까 기각했죠. 시간 경고에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그대로 인정한 거죠. 하지만 2심은 B씨가 분묘 인근 땅을 점유한 탓에 A씨가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부분에 대해서는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판시했습니다. 전압, 대법원이죠. 분묘기지권을 취득해도 뭐 이렇게 분묘기지권 전압이 없이 대법원에서 취득해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 대가를 청구했다면 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용료 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묘 설치한 자가 그 다음 20년 평균공원에 그 분묘기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의 수요를 취득하였다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를 청구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그렇죠? 청구한 날로부터 뭐합니까? 지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무가 있다 반드시 내기도 했지만은 의무가 있다. 기사 참고를 보면 되고 우리는 원문을 보면서 이제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아 이제는 취득 수용도 이제 지료 청구가 가능하구나. 이겠죠. 결국 청구하지 않는 건 어떤 겁니까? 지료를 청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거 써라. 그런 경우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료 청구라는 건 뭡니까? 무단으로 허가 없이 아무런 동의 없이 묘를 썼어요. 그런 경우는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분묘기지권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입니다. 바로 전에 완벽 정리라고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낙형 분묘기지권과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취득수용 분묘기지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승낙형, 양도형, 취득수용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결문이라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분묘기지권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분묘기지권 지로 연체되면 주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연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연체되면 공정모지가 아닌 일변모지가 있다면 혐오수란가요? 지금 허투루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 투자처로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죠? 땅의 입장, 개발 입장에 봐서는 괜찮거든요. 그렇죠? 혐오수라고 본다면 어렵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지료 연체도 있습니다. 한번 이거 내용은 기사로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보겠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WC. 그는 전원인터포트를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경매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전원인터가 짓기에 적당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다소 떨어져 있긴 했지만 풍광이 좋았죠.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모든 권리는 경매에 소멸된 것이지만 하지만 선택까지 유찰된 상태입니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유치권이나 법정 수사 끝도 없었어요. 땅은 도로 수사 경우부터 인적 모양 좋았습니다. 땅에 대한 특별한 규제도 없어요. 이 경매를 매수할 생각을 굳히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방문했더니 예상한 대로 땅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부친의 빈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입니다. 땅 소유자 부친의 빈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모가 있을 땅을 낙찰받아도 개장 할 수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 지방에 토지한 땅을 매수한 경우 분묘와 맞닿을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해도 타인의 분묘를 임의대로 개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맞으면 관시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자가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 없이 그렇죠? 특약 없이 뭐 한 겁니까? 특약 없이 처분한 경우 앞서로 봤죠. 한편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이 약정에 따르면 약정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수요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타인의 분묘를 함부로 개장할 수 없다. 그러나 장사법 이외에는 수요 취득으로 인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앞서 이제 봤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이때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해당 분묘 설치자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된다. 알 수 없는 경우는 그 뜻을 공고해야 된다. 앞서 다 본 내용입니다. 앞서 그 강의를 꼭 보시자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공기간 종료에도 분묘 연구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하는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립한다. 그래서 매수자 분묘를 마음대로 개장할 수는 없는 거죠. 경무에 이전하는 게 분묘 성립하죠. 하지만 판결에 따라서 분묘 기지권에 대한 지료의 횟수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 계속해서 그런 거 없죠. 2년분 이상 지료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분이죠 연체. 이게 돈으로 뭐 얼마 되지 않아도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왜 신경 쓰이는 걸까요? 한번 읽어보고 해볼까요?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는 경우 소멸 청구하셨던 판례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게 좀 더 보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판결문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렇죠? 이렇게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규칙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규칙권에 대한 기록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 확정 후 책임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2년적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이죠.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급하는 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을 사유로 유치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아니다. 받았음에도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근데 정리하면은 2년 동안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게 2년 동안 하면 뒤로 연체가 됐다. 뒤로 연체됐다. 그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 분묘구리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분묘 구리 청구권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묘지를 구리해라. 이제 이장해서 이장해라. 그렇죠? 그 뜻입니다. 이제 분묘구리 청구권이 이런 게 분묘구리 청구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됐고요. 법률적으로 보면은 분묘규칙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분묘구리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제가 그 말이겠죠? 하지만 부모님 묘를 표기하는 분이 계실까요? 부모님 묘지를 넙주 이장하신 분이 계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심리전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경험은 많지 않지만 표본사를 될 수 없지만 대부분 묘지 소유자가 저는 묘지로서 어떤 접근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맞더라고요. 묘지로서 돈 번다는 것이 좀 맞지 않고 협상이 좀 쉽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가 워낙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묘지 소유자가 저를 알더라고요. 알면서 안 좋게 아니면 또 우회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협상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투자에서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지료 청구가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한다고 쳐요. 1년이면 120만 원이죠. 이거 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막상 내는 분은 상당히 조상의 죄스러운 일이거든요. 죄스러운 일이란 게 뭐예요? 이 돈을 뭡니까? 없어가지고 뭐 꼬박꼬박 낸다는 게, 지료를 낸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것인지 있죠. 실제로 뭐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실전에서 보면 많습니다. 정리하려고 하신 분. 정리가 대부분 보면은 아예 봉안시설을 모신다든지 이런 분도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은 이장하는 것도 불편해 하거든요. 이장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묘지를 주변 땅까지 매입을 하는 경우, 이게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건 돈의 액수가 떠나서 이 마음의 그 안정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기회를 해서 못합니까? 협정하는 거죠. 이제 금액을 떠나서 협정이 어느 정도 맞으면 오히려 집은 없어도 묘지는 매수하시는 경우가 훨씬이냐는 모르겠죠. 제가 또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훨씬은 모르겠지만 주위 통계를 보면 결국은 묘지는 살리는 방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겠고요. 봉안시설 유전하면 우리가 묘지이기 때문에 다시 묘장 청토한 다음에 그 어떤 땅을 좋게 만들어서 매각하면 되고, 뭐 그대로 묘지를 매입하면 그대로 우리는 그 어떤 현금화 시켜서 바로 출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분묘기권을 많이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권 발생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있겠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지료 2년간 못 내서 뭐 그런 경우, 글쎄요,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얘기는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못 내서 뭐 지료 구리 청구 조정 당한다,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얘기는 뭡니까? 압박이용이죠, 압박용.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수도, 인형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압박으로 하지, 실제로 이제 구리까지 간다? 쉽지 않죠. 이렇게 마음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은 이제 필독이죠. 완벽 정리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벽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기득권이 이제 뭡니까? 연체가 소멸되면 이제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상계에 있는 분명 기득권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취득 수의요 분명 기득권에 대한 청구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한번 제가 판례가 전부 이거죠. 2027-28007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이거 원문을 보시면 돼요. 원문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원문을 보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서 분모기득권 투자에 대한 팁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분모기득권도 투자 대상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아무거나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는데 맞는 거죠. 요즘 분모기득권으로 해서 묘지로서 많이 투자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성격이 맞냐, 협상 능력이 다르냐.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것이 말은 쉬워도 굉장히 심리전도 강해야 되거든요. 강하고 좀 배짱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강한 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 저는 어렵더라고요. 좀 해보다가도 그냥 나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도움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안 맞는데 틀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와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판례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보면서 이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이면에는 1940년 사망한 피고 조부와 이렇게 추구하고 있음. 이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추구 관련 1961년이네요. 사망한 피고 부친 분명 이기가 있습니다. 조부하고 있죠. 원고들은 2014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경매를 취득한 다음 분명 그 뒤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후의 지료를 피고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청구 기각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원심에서는 항소 일부. 그렇죠? 그래서 취득하는 경우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하는 청구가 되는 의무. 피고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제 나온 겁니다. 대법원 최종이죠. 대법원 판단은 다수 의견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형 공연하게 분묘 규제를 정의하여 분묘 규제권을 수요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 규제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상고를 기각한 거죠. 피고 상고했지만 분묘 규제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선들과 이를 인정한 처지 당사자 사이의 이 형량과 전체 조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불묘 규제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죠.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합리적이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민법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하여 법정 지자권 성립되는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 규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통행 지역권을 수요 취득하는 경우 모든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취득 수요형 분묘 규제권은 분묘 규제권자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행사를 제약하고 분묘 규제권은 분묘 수요와 공제사를 계속하나 소유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그렇죠? 영구적으로 하였죠?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분묘 규제권을 인정하는 취지에는 분묘 수요와 봉제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한편의 이익만 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판결에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분묘기권의 취득 취득에 관한 관습법은 이게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취지에 이제 맞는 거죠. 분묘기득권자로 하여금 오래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이후의 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되고 이를 지체하면 분묘기득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 이는 관습법상의 분묘기득권 수요처를 인정해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득권은 그대로 이제 저거 한다 나오죠. 그래서 주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나 법률을 그대로 적용되셔도 안 된다.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뢰 관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묘기득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 성취의 원칙, 재료 진간 청구권 등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분묘기득권의 수요를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재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낙찰 받자마자 뻔히 알죠? 바로 지급 청구 소송하는 거죠. 그렇죠? 이와 달리 분묘기득권자의 재료 지급 의무가 분묘기득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에 있어서 모두 변경한다. 이제 기존 판례는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개의 의견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유사한 관계에 있어서 뭐 상고기가 의무가 있습니다. 설치한 때부터 그 분묘. 근데 이거는 이제 의견이니까 뭐 무시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시면 이런 반대 의견 또 있죠. 파견완성 의무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건 참고이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배경 제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묘기득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득권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성립을 합니다. 있겠고요. 여기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거 세 가지죠. 요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요겁니다. 이렇게 보면 승낙형 분묘기득권,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 이거는 뭐 문제가 없겠죠. 양도형,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것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별 문제 없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취득수유형 분묘기득권,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그대로 쓰면 취득한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됐죠.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후에는 승낙 없이 여기 나오죠.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렇다면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도 장사법 시행 이후 분묘도 시효 취득이 불가능한지 문제되는데 저는 하부재 판결로 시효 취득이 여전히 법적 기점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인정된 거죠. 이 사건에서는 시효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재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지급 의무, 취득 수용 분묘기득권자에게 재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 상충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향연지 상충된 건 이제 다 정리하는 거죠. 이제 대법원 판례도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료에 대한 법률 관계는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과 분묘기득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재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의무가 있음. 지료의 구체적인 이슈는 당사자 협의를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정할 수 있고 정해진 지료가 집가 상승 등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땅값만 오르면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요. 그래서 지료를 2년분 이상 계속을 한 말 없습니다.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득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료 역수가 정하지 않았다면 분묘기득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걸 볼 수는 없어. 분묘기득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료가 돼서 나와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의미는 분묘기득권은 분묘 수요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영구 존속하는데 분묘기득권 무상이라고 보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그래서 그 저는 판결에서 유효성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득권을 점유하여 분묘기득권을 추적한 경우라도 도리나 분묘기득권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신의 성질의 원칙상 토지 소유자가 재료를 청구할 때부터 재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알겠죠?
결론은 뭡니까, 지금까지? 결론은 요거죠. 요거죠. 결론은 이거네요. 이게 마지막에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도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 맞겠죠. 이렇게 2% 부족한 분명히 퍼즐 이제 다 맞춰집니다. 신문상으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청구라는 그 어떤 한 손에 지도 청구라는 그 어떤 무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하나의 대응 방안이 있잖아요. 방안이 그 지도 청구를 먼저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액션 취하죠. 지도 청구하면 거의 대부분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하면 뭐 그 묘자리니까 그 풍수지리적으로 괜찮죠. 그런 쪽으로 접근해도 괜찮고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토지 소유자 낙찰받은 사람은 경제 논리에 대해서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 시세대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소유주는 그게 아니죠. 공시지가보다 묘지를 감안해서 더 낮은 가격을 원하죠. 이거에 대한 그 상충이 꽤 심합니다. 뭐 찾아갔다가 문제 박대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려니 해야 돼. 두세 번은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해야 되고 욕도 참 많이 먹고 뭐 묘지로 해서 뭐 욕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안 좋은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잡았는데 가장 흔한 거 약속을 잡았는데 만나기로 그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할까요? 해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을 잡아서 뭐 합니까? 약속을 잡아서 이제 뭐 미팅을 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해결 방안을 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부랴부랴 지방에서 뭐 두세 시간 갔어. 어떤 약속이 펑크 나고 안 나온 거죠. 전화해도 아무리 연락도 안 받아. 이거 부글부글 속을 끓죠. 그럼 다시 돌아와. 그럼 2주 뒤, 2, 3주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만나자고. 이번에 진짜다고. 또 안 나오죠?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도 하나의 투자도 맞지만은, 저는 쉽지 않았던 투자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분묘기득권이 어떤 출구는 나와 있죠. 뭐라고요? 분묘가 있으면 기료 청구해서 내보내거나 매수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살 사람이 정해진 거죠. 그렇죠? 살 사람이 정해진 거니까 아니면 거의 다 이제 매수하게 되니까 나가더라도 이분이 저가를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구가 있기 때문에 수익도 상당히 괜찮죠. 그런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이렇게 어두운 면이라는 표현은 그런가요? 그 어떤 그 실행적인 면에서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이 분묘기득권에 대해서는 성격에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제 판결문이기 때문에 판결문 굉장히 긴데 기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판결문입니다. 기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씩 쭉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분묘기득권은 제가 이제 앞서서 분묘기득권 했고요. 왜 제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전부 다 한번 처음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번 흐름을 정확히 알고 투자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배 정리, 그 다음 판례까지 이 네 개의 분묘기득권 제가 했습니다. 이 네 개의 강의를 자주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투자 접근하는지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서 그 낙찰을 받든지 어떤 경매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면서 출구가 분명히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니까 출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단기간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호불호를 떠나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분묘기득권에 대해서는 모든 걸 마치고 다음 시간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